네, 형님. 예, 일 다 마무리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10년간 스마트폰의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폼factor 소개합니다. 갤럭시 Z 플립. 어제가 바로 발렌타인데이였죠. 2월 14일 오전 9시 58분에 갤럭시 Z 플립을 삼성 공홈에서 주문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 하루 만에 배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믿지 못했죠. 오늘 배송이 온다는 거. 지금 촬영 날은 2월 15일입니다. 토요일이죠. 근데 제가 오늘 받았다는 거.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매하려고 해도 한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근데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짜자잔. 그렇습니다. 상자조차 이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박스 디자인 자체가 G 플립이다 보니까 그 Z자에 이 안쪽 박스랑 바깥쪽 박스랑 다르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Z자 자체가 홀로그램처럼 무지개 빛깔이 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 이쪽 옆에는 삼성 갤럭시 Z 플립이라고 쓰여 있고요. 개봉실이 총 2개가 붙어 있어요. 이쪽 앞뒤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제거해 보겠습니다. 안에 이 글자가 숨겨져 있었네요. 플립. 보라색으로 글자가 고급져 보이네요. 자. 네, 멋있는 말 같습니다. 네, 패스할게요. 예, 그리고 본체. 자. 이쁘네요. 색깔 보이시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홀로그램처럼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화장품 팩터 약간 느낌이 나요. 네, 주의사항. 화면 및 전면 카메라를 펜, 손톱 등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누르거나 세게 누르지 마세요. 화면 및 전면 카메라에 스크래치나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제품을 접을 때 화면 사이에 카드, 동전, 열쇠 등의 물건을 끼우지 마세요. 이 제품은 방수 방진 제품 아니므로 액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방수가 안되네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화면에 보호필름,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마세요. 구매할 때 홈페이지에서는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보호필름이 따로 제공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청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전문 화면 보호 필름을 부착만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보호필름 부착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품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의료기 등 자석에 영향받을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일단 본체 잠깐 놔두고요. 갤럭시 Z 프리미어 서비스. 네, 또 가려도 패스할게요. 이 충전기가 패스트 차징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고속 충전기는 맞는데 아주 좋은 건 넣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맞죠? 젠더. 네, 이쪽은 이제 USB, 일반 USB, 여기는 이제 C 타입. 네, 그리고 이거는 네, USB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C 타입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잡아당기면 뺄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약간 컴팩트하고 약간 화장품 팩트처럼 생긴 이 디자인은 아마 여성분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조금 튀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같지가 않아요. 약간 장난감 같습니다. 접히는 부분에 자국,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1세대인 갤럭시 폴드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이 폴드 자체를 안 써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건데 여기가 반져져요. 이 접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일직선이 아니고 여기 그래서 접히는 부분이 굴곡이 있습니다.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만져집니다. 손쉽게 벗겨지네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 선 약간 접혀있는 굴곡,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만져보면 사이에 이제 공간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선이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싶습니다. 조금은 오른쪽이고요, 조금 왼쪽, 조금 위쪽. 아래 C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그리고 3.5파의 이어폰 단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구성품 중에 C타입의 이어폰이 들어있었죠.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색깔도 이쁘고요. 일단 약간 여기 보면 여기가 배열을 맞춘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1.1인치 전면 화면인데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맞춘 것 같습니다. 더 쉽게 갤럭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줄게요. 화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이제 5.8인치 아이폰 10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화면 자체가 크죠. 근데 그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성을 강화해서 접고 다닐 수가 있죠. 자, 지금 일단은 한번 접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크기 비교를 위해서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팩터를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팩터 중에 조금 큰 편인데 약간 크기가 좀 접었을 때 비슷하죠. 그리고 크기 비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거 치우고, 이게 G 플립이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QCOA T1입니다. 비교가 되실까요? 에어팟 2세대입니다. 크기 비교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접었을 때 작으니까 제가 볼 때는 휴대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크기 자체도 이제 팩트 크기랑 같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1.1인치 외부 액정에도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터치는 먹네요. 배터리가 뭐 몇 프로고, 오늘 날짜, 그리고 지금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접었을 때로 보시면 이 빈 공간이 갤럭시 폴드 1세대 그거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다 접혀졌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야무지게 접혀 있습니다. 이음새도 여기가 뭐 무지갯빛처럼 계속 빛나는 거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피고 접고 하는데 좀 뻑뻑합니다.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보통 옛날에 한 10년 전쯤 폴더폰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모토로라의 레이저 폴더폰입니다. 이런 핸드폰은 열었다가 닫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끊어 딱. 하지만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되긴 될 것 같은데, 한 손으로 되긴 되네요. 좀 뻑뻑하긴 한데, 자, 다시 접었다가 한 손으로 되긴 되는데 조금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필름이 안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걱정되는 거는 이 사이. 보통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사이에 넣고 이렇게 열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이게 손톱으로 이 액정을 긁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주 하게 되면 액정에 좀 기스가 가거나 걱정이 한편으로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7인치 FHD 다이나믹 아몰레드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10이랑 비교하자면 크기가 조금 G 플립이 조금 더 큰 편이죠. 아이폰과 비교하면 아이폰이 좀 많이 작습니다. 아이폰은 5.8인치잖아요. 그래서 크기 비교는 약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외부 디스플레이가 단순하게 시계 확인하는 용도로밖에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정말 아쉽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6.7인치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 화면 비율 자체가 22:9 화면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요상한 비율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유튜브를 가로 모드를 실행했을 텐데 이 양옆에 레터박스가 꼭 베젤처럼 크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조금 거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이 엣지가 없다 보니까 이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접었을 땐 바로 73.6mm, 그리고 세로는 87.4mm 크기입니다. 화면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대 9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재생해서 가로 모드로 돌렸을 때는 이 부분 렛터박스가 생겨서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22대 9 비율에 이제 뭐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하고 만족감이 있겠죠. 유튜브 보기에는 렛터박스가 생겨서 제 화면을 다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영화 같은 거 22대 9 비율의 화면으로 보면 아주 굉장한 만족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면 접혀있으니까 지금 이게 볼륨 업, 볼륨 다운, 전원 버튼, 왼쪽으로 한번 돌리면 여기 이제 유심 넣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1.1인치의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를 탑재했고요. 패스트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선 충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드릉 하면서 무선 충전이 되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접었을 때는 일단 이렇고요. 이걸 다시 한번 펴볼게요. 피고 무선 충전을 한다. 그래도 드릉 하고 인식이 되네요. 장점 중 하나가 이 프리스탑이라고 해서 이 화면을 나눠 쓰는 기능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유튜브 화면에서는 접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를 눌렀는데 지금 보면 접힌 부분 안에는 이 조작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프라고 써 있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 오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장에 있는 1.1인치 화면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ON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지금 저를 보고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게 찍기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찍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컬러입니다. 1.1인치 뭐 작은 화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 12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고요. 그리고 일반 광각각, 초광각까지 해서 총 2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메가픽셀의 f2.4의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이 접는다는 거 말고는 스펙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8기가라는 램, 이 배터리 용량도 프리미엄 폰은 보통 4000mAh 이상이 됩니다. 보통. 근데 이거는 3300mAh 밖에 안 되는, 이 모델은 LTE 모델이에요. 5G가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점. 물론 이게 256기가라서 부족함이 없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SD 카드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가 없다는 점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보자면 들리시나요? 여기서만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뭐 옛날 폰도 아니고 요즘에 이 프리미엄 폰에는 이 양옆에서 다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165만원짜리 이 스마트폰에 이 듀얼 스피커를 지원 안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싱글코어는 노트 10이 더 빠른데, 이 멀티코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G 플립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갤럭시 Z 플립을 좀 더 써본 다음에 실사용기를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아래 보이시는 제 얼굴 누르시면 바로 구독이 되니까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아이러벳의 꼬맹이였습니다. 감독님. 일 다 처리했습니다. 지금 엔진